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장인태 본부장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길 때까지 싸우면 돼요. 10번 지더라도 마지막 한 번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예,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을 다 조금씩 담아서 저희 고성구 TV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냥 하시고 싶은 분만 제가 마이크 돌릴 테니까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단식하신 이후로 몸이 안 좋까지 제 판단은 정상이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박사님 건강 회복 빨리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1배도 하고 108저 릴레이도 하고 의미가 있게 보내서 참 감사합니다. 저 고성국 박사님. 어제 그 대통령님이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끝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박사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말 이길 때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어제 저는 다시 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저희들이 꼭 투쟁을 하든 이기든 해서 정상적인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싸울 거고 또 다시 일어날 거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니 꼭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다시 한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교대 앞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를 취재차 돌았는데 서초동 집회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잖아요. 이제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도 윤 어게인을 많이들 외쳤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대선 어떻게 되냐, 누구를 후보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과 관심을 동시에 저한테 많이 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대선 승리로 연결시켜야 그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대선판이 정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정도로 굉장히 격동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며칠 전에 출마 선언을 해서 저희가 긴급 생방송까지 했던 이정현이 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유파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김문수가 도저히 자유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쏟아내는 바람에 어제부터 오늘 우리 고성구 TV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저한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문수 이해할 수 없다, 김문수를 포기하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까지 불출마 입장을 쭉 견지해 온 윤상현이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출마 쪽으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경선 구도하고 많이 다르게 지금 진행될 것 같은 변수들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오세훈의 불출마로 오세훈 지지자들이 얼마라도 있는데 그 지지자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 지지자의 상당수는 아마도 한동훈한테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 정치적 스탠스가 비슷하니까, 계엄 잘못해서 탄핵 불가피해, 이런. 그런가 하면 이정현의 기대를 걸었던 호남의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갑자기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지 또 일시적인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혼란은 이제 김문수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김문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누구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바깥의 움직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황교안은 오늘 우리 방송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했잖아요. 저는 아주 훌륭한 결단이고 또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자유민주당이 엊그저께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는데 자유민주당의 그 흐름으로 봐서 김문수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60여 개의 자유우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선언했는데 그들은 탄핵 저지 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김문수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자유통일당은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 못 믿겠다는 정서가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면 크든 작든 후보가 있을 때는 발언권이 생겨요. 아무리 세력이 커도 후보를 내지 못하면 이 선거판에서는 응원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유통일당과 전국의 3,600여 개의 자유마을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후보를 자체의 독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것은 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발언권이 어느 수준으로 관철되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자유통일당이 후보를 낼 거라고 예상하고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은 어쨌든 경선 룰에 따라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될 텐데 그 사람과 국민의힘 바깥에 부방대를 중심으로 한 황교안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기본으로 하고 자유마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후보 이런 3자 단일화 경선이 마지막에 필요해지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이 잘 관리만 된다면 3자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정말 멋있게 자유파의 단일 후보를 세울 수 있고 그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림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우아한 백조가 우아하게 떠있기 위한 물밑에서의 그 수많은 그 발놀림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저와 고성국 TV도 어쨌든 멋있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물밑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후보 확정 절차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1차 4명을 남기고 컷오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4명을 TV 토론을 통해서 2명을 압축하고 그리고 그 2명 중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뽑는다는 건데 이 4명을 누구로 확정하는가가 1차 중요합니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4명의 한동훈과 배신자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1차로 중요합니다. 컷오프 단계에서는 상대가 이재명 개딸 종북주사파가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 한동훈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명이 누가 되든 한동훈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오늘 김문수와 나경원이 손잡고 다니던데 뭐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윤상현이 거의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은데 그러면 윤상현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홍준표나 이철우가 TK 지역의 기본 지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는 둘 다 들어오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컷오프 4강의 한동훈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마음 편하게 탄핵 반대 투쟁을 했던 후보 4명 중에 1명 마음 편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보와 탄핵 반대 투쟁을 쭉 함께 해왔던 황교안과 자유통일당 후보와 3자 단일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떻게든 또 제가 나서서라도 절대 막아내겠지만 만약에 한동훈이가 어찌어찌 살아나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황교안이 한동훈이랑 단일화 하겠습니까? 자유통일당이 한동훈이랑 단일화 협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한동훈이보다는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그 순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당장 우리들부터 야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인데 그런데 저게 한동훈인데 저걸 어떻게 지지하냐. 차라리 나 황교안 지지하겠다. 나 자유통일당 지지하겠다. 자유우파 표의 심각한 분산과 분열이 불가피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들한테 그냥 정권 헌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경선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이와 배신자를 4강에 들지 못하게 반한동훈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서는 워낙 정세가 막 긴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진짜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오세훈이 불출마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출마 선언까지 했던 이정현이가 불출마할 거라고 하는 건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성현 TV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방송을 했으니까 대선 기간만이라도 저녁 방송을 부활해서 아침 저녁으로 생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까 우리
정상영 본부장이 걱정하신 대로 단식 후유증이 겉으로 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회복이 좀 더디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제가 현장에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침 저녁 방송이 고정돼 버리면 동선이 확 좁아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은 그대로 하고 필요하면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긴급 생방송 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내부 논의는 그렇게 돼서 당분간 아침 정규 방송 그리고 필요할 때 긴급 생방송 그리고 가급적 현장 중심으로 자유우파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식으로 고성욱 TV가 역할을 하자 이렇게 일단 좀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또 이런 상황일수록 애매모호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또 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지지해달라.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 컷오프 4강 결정할 때 반 한동훈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4명으로 압축됐을 때 누구로 막판에 모아줄 거냐. 최소한 2명이 올라갈 때 둘 중에 2명을 누구로 올리는 게 좋겠냐. 이것은 이후 정세 속에서 제가 그때그때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넉 달 이상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성과는 우리 기대와 다르게 났지만 우리로서는 어디다 내놔도 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투쟁력 그리고 헌신성을 보였다. 우리 아미고 조직이 사실 뭐 정치 조직도 아니고 그냥 고성국 팬클럽에서 시작돼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진영에서 가장 투쟁력이 강한 가장 단결력이 강한 이런 전투적인 자유우파 조직으로 담금질이 되고 단련이 됐는데 그 과정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투쟁과 활동이 있었다. 이 점 제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힘으로 어려운 대선 승리 이끌어내고 그리고 좌파 척결과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에 일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